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의 장례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너를 얻으려고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난 늘 너를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우리에게 너는 인생을 살아갈 만한 것임을 알려줬고 행복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려줬다. 손정민 씨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작별 인사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떨궜는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어버이날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이자 행복인데요.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부는 반찬 토론 시간인데요. 법을 어겼을 때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매기는 재산 비례 벌금제를 두고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고요. 2부는 노무 상담 시간인데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죠. 오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1부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자,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벌금 앞에서도 만인이 평등할 수 있을까요? 법을 어겼을 때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매기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두고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같은 범죄, 같은 벌금이라도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 아니다. 똑같은 범죄인데 경제력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을 해친다. 자, 법의 형평성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재산에 비례한 벌금 제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이 문자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5090번님께서 전민기 팀장님 오늘은 편안한 반찬 토론 되시길 지난주는 어찌나 안쓰럽던지요라고 하셨습니다. 괜찮으셨습니까? 아, 그럼요. 왜냐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저는 들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네, 뭐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는 네. 따로 연락이 와서 나 네. 어떡하냐. 아니, 그렇게 안 했죠, 제가. 며칠만 있으면 잠잠해질 거다라고 했죠. 예.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와 전민기 팀장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사회 이슈들 찬성과 반대 입장을 그냥 저희 입을 통해서 전달해 드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좀 주제가 네. 이게 가벼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나 한번 이제 사회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뤄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생각 어떤지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도 함께 참여를 해 주시고요. 재산비례 벌금제 이 말 그대로 재산에 비례해서 좀 경제력이 좋은 사람은 벌금 더 많이 내고 경제력이 조금 여력이 없는 사람은 벌금을 덜 내게 한다 이건데. 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찬성합니다. 네. 찬성한다. 왜냐하면 이제 같은 벌금이더라도 예. 누군가에게는 좀 가혹한 벌금일 수 있는 거예요. 형편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 예.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뭐 아무런 부담이 안 되는 정도의 금액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2019년 6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만 19세 이상의 일반 성인 남녀 1,063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벌금형과 징역형의 선택에 대한 조사를 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참여자들 1,063명 중에 총 418명, 39.2%는 벌금형이 집행유예에 비해서 가벼운 형벌임을 인식하고 그 이유 때문에 벌금형을 선택할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 이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 벌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택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전체 한 8.5%에 해당하는 예. 조사 참여자들이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나 봤습니다. 그래서 벌금 못 내서 감옥에서 강제노역하는 분들이 2017년 기준으로 4만 명이 넘더라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장발장이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경제력을 좀 상실한 분들 계시거든요. 각종 사회적인 좀 시기를 두루 고려하면 예. 한 번쯤은 문제 제기해 볼 만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전민기 팀장의 생각은 이 재산 비례 벌금제 찬성이다. 그렇죠. 예, 이런 입장이고 관련해서 최근 여론조사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오마이뉴스가 2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만 예. 18세 이상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요. 응답률 5.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인데요. 예. 아주 팽팽하게 나왔어요. 찬성이 47.6%, 반대가 45.5%, 예. 잘 모르겠다 6.9%, 매우 찬성이 27.1%로 가장 많았고요. 예. 찬성하는 편 20.5%, 매우 반대 20.6%, 반대하는 편은 24.8%.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반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반반인데 네. 찬성이 한 2%포인트가 좀 높은데 그렇습니다. 지난주 부침 때문에 아무래도 찬성이 많은 쪽으로 선택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 좀 모르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는 이 반대인데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의 그 재산을 네. 어떻게 좀 확실하게 확인할 것이냐. 국가에서 네. 뭐 그런 문제도 있고 비용적인 면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재산에 대한 어떤 정확한 네네. 좀 조사 없이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네. 또 성실한 납세자와 탈세를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이 먼저 좀 선행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의견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 참여가 저조합니다. 참여가 없습니다. 왜 그러죠?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네. 하고요. 아니 근데 실제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럼요. 예. 뭐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유럽계 국가들은 범죄자의 하루 수입을 단위로 벌금을 매기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했거든요. 예. 핀란드는 1921년부터 했고요. 굉장히 오래됐죠. 정확히 100년 전입니다. 예. 스웨덴은 1931년, 덴마크가 1939년, 독일도 1975년에 도입이 됐어요. 예. 좀 국내에서도 사실은 몇 번의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1986년부터 총액 벌금제 대신에 일수 벌금제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18대 국회에서 조승수 당시 진보신당 의원이 일수 벌금제도의 도입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음으로 발의를 했고요. 19대 때는 유성엽, 박완주, 김영록, 김기준 의원, 20대 때는 이상민, 최재성 의원, 21대는 이탄희 소병철 의원도 발의에 이제 동참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좀 한번 우리 제대로 논의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아까도 이제 찬반 보셨겠지만 진짜 팽팽하잖아요. 예. 네, 요거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여러분들의 의견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지금 뭐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그렇죠. 약간 수십 년간 그 선거 기간에만 이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거 쏙 사라져요. 그러네요. 예. 혹시 좀 뭐랄까요? 어떤 선거를 의식한 공약이 아닌가. 근데 어떤 공약은 당연히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예. 그것이 좋은 공약이냐 아닌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따져봐야 할 몫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나온다라는 것은 어떤 국민들의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도 듣고 나서 뭐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네 이런 생각은 아니었고 한번 국민들 생각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계속 했거든요. 이제는 좀 진지하게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같고요. 자, 지금까지 여러 번 논의가 있었지만 도입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경제력의 기준이 모호한데 개인의 소득이나 이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만 재산 조사가 충분히 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 오히려 사법불신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무슨 걸 우려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내 재산이 더 적다 이렇게 신고하진 않거든요. 보통은 이제 많이 버는 분들이 좀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취지를 보세요. 뭐냐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아주 작은 벌금을 못 내서 이 집행유예 받고 노동을 통해서 사실은 갚아 나가야 되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차피 지금도 그렇게 따지면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이런 것도 다 재산 그러니까 버는 소득 대비해서 책정이 되고 있는데 그럼 그런 건 어떻게 해요? 다 그러면은
경제력 기준이 모호하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재산에 따라 벌금이 차등 적용되는 재산 비례 벌금제 관련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죠. 사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소득은 없어도 재산은 있는 퇴직자 같은 분들도 있고 열심히 일하는데 일이 잘 안 풀려서 좀 빚만 잔뜩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네. 이런 기준이 좀 먼저 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재산 비례라고 이제 우리가 예. 붙였는데 소득 비례로 이제 하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소득 비례. 예, 이름이 이제 재산 비례라고 논의되고 있는데 뭐 공정 벌금, 일수 벌금제 이런 다양한 제도가 논의 중이고 예. 조세 제도의 누진제 취지처럼 벌금형을 이제 소득에 따라서 하자. 뭐 이 부분은 좀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집 한 채 있는데 그거 재산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지금 일도 안 하시고 그럴 경우에 역시나 내기 힘들어지는 상황이니까 예. 그 소득으로 우리가 이거를 기준을 매기자 이런 주장이 조금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2584번님께서는 재산 비례 부과 찬성합니다. 부자들 황제 노역으로 악용하는 걸 방지하자는 입장이다라고 하셨고요. 1190번님,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4122번님, 국민연금도 소득에 따라 다르게 내는데 벌금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진정한 공정이죠. 0089번님, 형벌은 잘못된 행위에 비례해야죠. 소득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역시 팽팽하네요. 아까 전에 여론조사 거의 이제 반반이었잖아요. 네네. 야, 이거 지금 애청자분들의 어떤 참여도 보면 찬반이 정확하게 갈립니다. 근데 저 보세요. 국민연금도 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내니까 벌금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도 약간 그 생각에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그럼 적어보세요. 1190번님.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있어요. 저는 이제 물론 이 취지도 이해합니다만 이게 사실 헌법에 보면 네. 평등권이 이제 있기 때문에 어떤 재산이나 소득으로 형벌이 갈린다면 이게 바로 그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 근데 그런 어떤 법의 취지라는 게 예. 사실은 누구를 보호하느냐인 것 같은데 예. 저는 우리 정말 사회에 좀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을 조금 더 배려하고 보호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재산이 10억, 100억이라고 쳐봐요. 그분들에게 50만 원 정도 벌금.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돈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정말 하루 힘들게 돈 버셔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한테는 그 돈이 정말 너무 마련하기 힘든 돈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럼 그것이 평등이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와 전민기 팀장도 좀 팽팽하게 갈리고 우리 애청자분들의 의견도 지금 정확히 좀 반반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 유튜브 댓글창,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벌 효과의 불평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그럼 소득에 약간 비례를 한다면 네. 이게 기준 어느 정도로 좀 삼아야겠습니까? 이게 이제 기준을 또 마련하려면 거기에 대한 또 찬반 의견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든지 그 보험료를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어떤 기준을 마련해 뒀기 때문에 거기에 좀 연동해서 하면 어떨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구간만 딱 정해놓고서 그 안에서 이제 벌금을 좀 차등 이렇게 해서 부과하는 방식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보니까 저희 전체 대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재산비례 벌금제 유럽 100년 전 도입 때 형벌은 공정해야 공평해야 이렇게 대주제를 갖고 찬반 토론하고 있는데 이게 저 북유럽에서 오랫동안 시행이 돼 왔다고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건 맞아요. 세금 체계다, 복지 아니 체계. 근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북유럽에 산다고 우리도 합시다. 이제 이런 주장이 먹히진 않잖아요. 국민들도 저쪽 유럽에서 한대.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이거 자체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야기가 나누는 거죠. 고개를 팍 숙이시네요. 없습니까? 그런 주장이? 제가 잘못 알았네요. 아니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걸 해야 되는
이제 근거를 댈 때 어. 북유럽에서는 이미 시행을 했고 이렇게 잘 안착돼 있다. 예, 예. 뭐 이 정도로 하는 거지. 요즘에 이제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야 저거 봐 미국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이렇게 주장한다고 국민들이 따라갈 분들이 계십니까? 예. 제가 지금 조금 전에 한 말씀 좀 잘못 드린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잠시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네, 지금 네. 얘기되는 그 벌금이라는 게 네. 벌금이죠, 벌금. 그렇습니다. 주차 위반 이런 사항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실 게 벌금이라는 건 현재 뭐냐면 과태료는 이제 벌금이나 어떤 과태료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예. 법령 위반에 대해서 과해지는 어떤 금전벌이고 흔히 과태료를 그 단어가 유사한 과료죠, 과료. 과료하고 예.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료는 과태료와 달리 형법상의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그 정말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 뭐 예를 들어 뭘 훔쳤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재판에 붙여질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한 벌금이기 때문에 예. 우리 일반인들로서는 사실 이거 차등하자 하더라도 이걸 어길 만한 상황이 그렇게 많지 우리로서는 않다. 많지 않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게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벌금과 저 과료 이런 걸 좀 구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 4735번님, 자산과 소득을 모두 확인한 후에 이에 비례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산은 있지만 소득은 없을 수 있고 소득은 있지만 자산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라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건 기준이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맞아요. 네. 3333번님,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부의 정도에 따라 책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평등에 어긋납니다. 지켜야 할 법은 모두 다 지켜야 하고 벌금도 똑같이 내는 게 맞습니다. 제 입장과 좀 비슷하고요. 네. 평등의 문제가 있죠. 3818번님, 방향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평등의 개념 해석이 사회적으로 공통인식으로 선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러네요. 예. 이게 네. 참 뭐랄까요. 이제 찬반이 정확하게 약간 반반으로 여론조사도 살펴봤습니다만 네. 이런 경우는 참 어떻게 좀 실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쵸. 사회적으로 좀 큰 어떤 부침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또 합시다 해도 문제가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기준이라든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산이냐 소득이냐 자산과 소득을 다 봐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뭐 이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그 이후에도 찬성한 분들도 아마 예. 기준 놓고는 또 의견이 갈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서로 좀 이야기 나누고 뭐 다음에도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뭔가 어떤 의제가 있을 때 예. 이거에 대해서 늘 나오면 찬반으로만 나뉘고 막 서로 막 죽일 똥살똥 막 싸우는데 좀 혈안이 되는데 예. 여러 의견을 통해서 좋은 의견들 수렴하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 나누고 이런 사회가 좀 정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 반찬 토론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거 좀 이야기가 좀 많이 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맞아요. 2064번님, 범죄는 저지르지 말라고 벌금을 주는 건데 범죄자에게 소득의 차등을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범죄의 정도를 돈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라고 또 하셨고요.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런 범죄들이 있잖아요. 편의점에서 진짜 빵 하나 훔친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거 뭐 정말 동생이 너무 배고파 해가지고 초범이고 예. 정말 이거 어쩔 수 없이 하나 훔쳤다. 근데 벌금을 낼 돈이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예,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예. 좀 그런 부분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3526번님, 같은 죄를 졌는데 소득에 비례한다면 돈을 잘 번 사람은 가중처벌한다는 얘기인가요?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은 간과되는 건가요? 부자는 마치 죄인이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고요. 계속해서 이제 네네. 재산 벌금 비례제를 좀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평등의 문제, 이게 조금 가장 중요한 화두로 꼽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1699번님, 50만 원 벌금이 부자들에게는 처벌이 안 될 수 있지만 서민들에게는 가혹할 수 있습니다. 징계 강도로 좀 평등을 논해야 맞습니다라고 또 하셨네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주차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일반적인 벌금에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주차 위반이나 길에서 담배꽁초를 좀 버렸다거나 이런 과태료까지 좀 포함이 돼야 될까요? 저는 과태료는 좀 빼자는 의견이거든요. 빼자? 예.
과태료. 예를 들면 주차 위반할 때 부자들에게 돈을 더 과태료를 물린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좀 주차 위반의 금액을 줄인다. 이거는 빼자 이런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과태료는 일단 빼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고. 그게 아마 이것도 의견이 다 다르실 거예요. 이것도 좀 다르네요. 그쵸? 과태료까지 포함시켜야 하는지. 네. 예. 과태료까지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이건 좀 너무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긴 어려워요. 저도 예. 사실은 이거 어제 생각해 보면서 네. 이건 넣고 또 이건 빼야 되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예. 그게 참 결정하기 쉽지는 쉽지 않은 않습니다만 문제입니다. 예. 어쨌든 이제 또 법을 오랫동안 이제 잘 집행해 오신 분들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이런 여러 논의를 통해서 좀 접점을 잘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지화 천사님께서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율 높아져서 시간 늘어나지 않았나요? 뉴스 정면 승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후 5시 반부터 시작하던데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0시부터 12시 갑시다. 전민기 팀장님 반찬 토론 1시간 데일리로 매일 하자. 매일 1시간이요? 매일 1시간. 그거는 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좀 잘 나간다고 너무. 그게 아니라 1시간을 제가 이제 토론할 만큼 이 그렇긴 사안에 한데. 대해서 정말 예. 이게 쉽지 않을 것 아니, 같아요. 그렇긴 해도. 데일리는 저희가 찬성이에요. 뭐 이렇게 문자를 주셨다고 해서 저희가 뭐 부를 생각은 전혀 없는데 보통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1시간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굉장히 네. 솔직하시고 네. 확실히 요즘 방송 20개 한다고 저희 쪽을 무시하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재산 비례 벌금제 관련해서 찬반 이야기 나눠봤고 오늘도 그 문자들에서 보였듯이 좀 정확하게 반반으로 좀 갈리는 사안 같습니다. 여기서 좀 매듭을 지어보고요. 저희 또 퀴즈가 있어요. 잘 듣고 전민기 팀장님 네. 힌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퀴즈 듣고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선물 굉장히 많습니다.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숙성 과정이 중요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장이나 한국인의 대표 반찬 김치도 그렇고요. 술도 숙성 과정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데요.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우주에서 숙성 과정을 거친 와인이 있다고 합니다. 위성궤도의 국제우주정거장에서 14달을 보낸 이 와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파트라슈, 2번 패트리스 2000, 3번 방탄소년단 노래인데 페이클럽 이겁니다. 자, 정답하시는 분은 다 보내주시고요. 저도 이거 어떤 맛일까 좀 궁금한데 경매가가 11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자, 정답자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는데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신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강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 익산 함나 베델 목장에서 직접자 신선한 원유로 정직하게 만든 목장형 플레인 수제 요거트 착한 요구르트를, 신선한 야채로 만든 마곡 테이블에서 2인 식사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혹시 힌트 가능하십니까? 이거 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저 이 뉴스 봤거든요. 예. 우리가 모르는 이름 하나 찍으시면 됩니다. 개 이름 하나 있고요. 방탄소년단 노래 하나 우리가 아는 거죠. 그 외의 게 답이 아닐까. 저는 알겠습니다. 좋은 힌트죠? 힌트 네. 오늘 지금까지 하신 것 중에 제일 잘했네. 7675번님, 시사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웃기고 재밌습니까? 이러니까 개콘이 폐지된다고. 아이고. 전민기 팀장님의 덕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노무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죠. 오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관련 외에도 노무 관련해서 궁금한 점, 또 어려운 분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